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1부에서 네 분의 의원님과 토론을 나누고 사실은 1부에서 마쳤어야 되는데 네 분의 토론은요. 근데 워낙 토론이 좀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못 다룬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남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방송하고도 약속이 있으시다고 해서 8시 25분 내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7, 8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만 좀 따지고 가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네거티브전. 근데 그것이 결과를 보자면 이제 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예. 좀 생각을 그것이 해봐야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라든지 또 형수 막말 파문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예. 하나의 그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검증이 아니냐. 특히 뭐 여배우 스캔들 같은 거 저희들이 집중했다기보다는 바른미래당에서 예. 좀 집중 지원한 건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거기서 뭐 그 검증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큰 대세, 큰 물결을 되돌릴 만한 예.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고 판단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그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러니까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건 예. 향후에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그 다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것이 네거티브냐 정책적인 어떤 서로 공방이냐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예. 그것을 그냥 선거를 행위하는 그 후보자들에게 그것을 다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거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됐는데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이슈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네, 연인 관계가 아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예. 우선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은 남경필이라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국민의 대중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보수의 정치인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남경필 현 지사잖아요.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정책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선거로 나가서도 충분하고 만약에 결과로 낙선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그냥 네거티브에 올인을 해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 떨어지면 안 된다. 절박함을 너무 드러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낙선하면 남경필이라는 정치인은 거의 다음 뭐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무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김영환 후보의 역할도 너무 안타까워요. 예. 본인이 내가 이러니까 찍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떨어뜨려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 보이시다 보니까 과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물론 그 다음 측면에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논란과 혼란의 중심은 저희였고요. 저희 후보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부 당 분열에서부터 비롯된 문제거든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 불거진 문제였고 다 검증이 이루어졌었고 논란이 다 이미 회자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다시 재탕이 된 부분이 크고요.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자산도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도 이렇게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처절한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형수 녹음 파일 들어보셨죠? 그걸 자유한국당이랑 잠깐만요. 공당이 이거 자신의 들어보셨냐고요? 홈페이지를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영상으로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형수한테 망욕을 욕설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족 간의 대화고요. 조금 예? 말할 기회를 주실래요? 가족 내 문제인데. 예, 잠깐만요. 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하십시오. 네, 가족 내 말에 끼어들지 마시고 하시려면 하시라고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하세요. 아니, 안 끼어드시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요. 이게 그게 선거 결과를 떠나서요. 우리가 옳고 그른 거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쯤 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 문제가 파문이 커지지 않으려 그러면 정말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배우 스캔들은 앞으로 뭐 법적인 문제로 다툴 거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에 어쨌든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사과하지 않았나요?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차례 그런 사과했죠. 것들이 과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 것은 적어도 경기도민들이 아시고 지금은 선택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또 뭐 클리어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뭐 거기에 판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 우리 당의 전략 뭐 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사실 김영환 후보가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요. 개인 그 정치인 김영환으로서의 어떤 신념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도덕적 기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행위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강하게 본인이 스스로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말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이재명 후보를 단순히 떨어뜨리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런 취지는 분명히 있으셨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형수 욕설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고 법정에서 유포 및 공개 금지 가처분 인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관에서 해도 된다고. 그런데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지정된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물론 법적인 망은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당의 홈페이지에 그런 초등학생, 중학생 다 들을 수 있는 그곳에 그걸 틀어놓고 와서 들으시오. 이게 도대체가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정말 너무 참담한 마음이었고요. 그걸 물론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신 걸 다시 반복한 것이고 과연 우리가 선거에 그런 것들만 내비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기도민께서 남경필 지사의 선택적 복지와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 복지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정책 그리고 예. 버스 중공용제 찬반 이런 중요한 정책은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놓고선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예. 자, 아니 근데 그 당에서 그 인터넷상에서 그 녹취록을 튼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겠죠. 표창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민이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튼 거고요. 민주당도 윤상현 녹설 파문 있죠. 사적인 통화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논평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총선 때 이용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검증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치 판단을 좀 다시 해야 된다,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상현 파일은 공적인 내용이에요. 공적인- 그렇죠? 당내에서 역학관계 친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내용이었고요. 예. 이재명 후보 이야기는 사적인 내용입니다. 가족 간의 내용이고 또 앞에 정황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욕설이란 것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인륜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어머니에게 형과 형사 와서 이런 욕설을 했느냐라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아주 좋은 교육받고 귀공자예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아주 가난한 집에 남경필 후보에 태어나서 대한 인신공격을 하십니다. 이렇게 끼어들고 계세요. 끼어들지 마시면서. 그 토론할 때 남경필 후보 상대 후보 아니, 남경필 후보에 대한 칭찬이- 인신공격은 정말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이 인신공격이에요? 그렇게 곱게 그 잘 자란 곱게 자라고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굉장히 들어보시죠. 이신적으로 공격하시는 일단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게 중학교도 제대로 못 자랐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공장 기계 예. 팔이 눌려서 뭐 장애도 있고요. 이렇게 자란 분이 좀 성정이 좀 급하기도 하고 다혈질이기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냐 다 아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시는데 경기도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든 국민들이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공개하실 수 있어요. 예. 아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선거판 전체를 그것만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경기 이 자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그 개인의 이재명이 개인으로 그냥 살겠다면 그 성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입할 이유가 예.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경기도지사라는 위치 그리고 향후에 또 대권 주자로서 가는 그런 정치인의 알겠습니다. 그 위치로 봐서는 예.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아마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만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가겠습니다. 예, 예. 그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예. 말이 다르잖아요. 누구 말이 옳은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마음에 가는 심정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국민들은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겠다. 이 명제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앞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도덕적인 논쟁은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냥 그건 스킵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저는 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에서 4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 상황 더 좀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 개표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죠? 네, 개표 초반 상황,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이 개표가 진행된 곳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개표 0.2%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3.2% 득표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입니다. 이어서 부산시장 개표 0.6%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48.3%,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45%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시장입니다. 개표가 2.6%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득표율은 52.6%,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득표율은 41.8%입니다.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은 0.6%입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57.1%,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37.6%입니다. 네, 이번엔 광주시장입니다. 개표는 2.2%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가 84.6%의 득표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입니다. 개표는 2.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7.9%,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32.7% 득표였습니다. 네, 이번엔 세종시장입니다. 개표는 3.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득표율은 68.6%, 자유한국당 송하영 후보의 득표율은 23.9%입니다. 경기지사 개표율은 3.8%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3.8%,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38.4%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지사입니다. 개표는 2.9%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65.7%의 득표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의 득표율은 34.3%입니다. 충북지사입니다. 개표율은 6.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55.1%로 자유한국당 박경구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충남지사입니다. 개표 초반입니다. 1.8% 진행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52.4% 득표율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재 후보는 43.7% 득표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 개표율 2.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68.3%로 민주평화당 임정혁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전남지사도 보시죠. 개표율 3.6%입니다.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록 후보가 74.2% 득표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북지사 개표 2.6%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 62.3%,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22.2%입니다. 경남지사입니다. 개표는 2.3%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52.6%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득표율은 43.4%입니다. 제주지사 개표율은 14%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4.8%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개표가 시작된 곳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개표가 3%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의 득표율은 50.4%,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 득표율은 44.6%입니다. 자, 선거 상황실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실시간 화면입니다. 아마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기다려보죠. 예, 지금 단상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 와 있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신 것처럼 이미 출구조사 예측치로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표는 일부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승리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지지자들과 또 미디어를 향해서 승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공식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가 급히 지금 이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장의 개표 상황은 아까 나왔던 것은 0.7% 개표됐던 상황에서 48.8%의 득표율을 보였고요. 오거돈 후보가. 그리고 현 시장의 서병수 후보가 44.4%. 그래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개표 그러니까 0.7% 정도 진행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부산시장으로서 오거돈 후보가 당선됐다고 확정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생각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부산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현장에서 오거돈 후보가 이미 발언을 끝내고 그리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개표 상황으로 다시 옮기되 오거돈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상황실 다시 나와주시죠.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가 시작된 곳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개표는 3.1%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의 득표율은 49.7%,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의 득표율은 44.9%입니다. 전남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 개표율은 7.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63.3%, 민주평화당 이윤석 후보가 36.7%입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지금까지 상황 이 정도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각 당의 표정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상황실에는 유한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 거기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이곳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 이른바 부울경의 상당수 지역,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자 환호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투표 마감 전 이곳을 찾은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도 흡족한 표정으로 30분 넘게 이곳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당선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10시쯤 이 상황실을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은 뒤가 좀 썰렁하게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도 주는데 다들 뭐 어디 갔을까요? 결과만 보고 아마 네, 식사를 하러들 나간 것 같군요. 그러면 10시에 다시 모인다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때쯤에는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분석은 어떤 걸까요? 네, 추미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원이라고 이번 결과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높은 투표율에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이제 2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에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가 당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가 있는데, 예, 송지혜 기자 나오시죠. 지금 화면상에 보면 역시 여기도 약간 좀 분위기 좀 썰렁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홍준표 대표는 이곳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10분간 이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저녁 6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 즉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이후 별다른 대답 없이 당사를 떠났습니다. 지난해 말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최소 6곳을 지키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출구조사 결과 한국당은 광역단체장에선 2곳, 또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선 단 1곳에서만 당선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사실 아까 그 장제원 의원의 얘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표한테 돌을 던질 만한 분위기가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본인의 입장에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약속한 말들이 많아서 아마 사퇴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 말에 대한 해석 뭐 따로 나온 게 또 있습니까, 당에서는? 네, 홍 대표가 당사를 떠난 뒤 기자들이 강효상 비서실장에게 이 정확한 뜻을 물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글이 어떤 뜻이냐, 책임을 지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는 질문에 해석은 언론인들이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오늘 페이스북 글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개표 결과가 정확히 모두 나온 뒤인 내일 오후 2시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이 참담한 결과이고 모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송지혜 기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따가 김성태 원내대표와는 저희가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둘이 나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입장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몇 가지만 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 현지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어제 회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주요 언론들을 살펴봤더니 일단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CNBC 뉴스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A+ 학점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유보 학점을 뜻하는 I를 줬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경우에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이끌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 구체적 일정이 빠진 비핵화 약속만 얻어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요, 공동성명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도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일면에 북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경우에는 이 제목이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도 역시나 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높게 평가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또 싱가포르를 떠난 뒤에도 계속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마치고 나서 1시간 넘게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국길에 올라서도 역시 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민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담대한 첫발을 내디는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우리의 전례 없는 회담은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전만 해도 북한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가 되니까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한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담 직후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빠른 신뢰,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틀림없이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과 일본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자국의 입장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은 달랐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고 또 정전협정 서명국이라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이 납치 문제 논의를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싱가포르를 떠났는데 평양에 도착을 한 겁니까?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전 7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베이징에서 2대의 비행기가 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는데 그중 나머지 한 대는 평양이 아닌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베이징에 도착한 비행기에 혹시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타고 있었던 게 아니냐, 또 이 인사들이 중국의 지도부를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베이징에 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겠죠. 북미 정상회담의 미국 측 실무 총책임자였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저녁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후속 이행 조치에 나선 겁니다. Our entire team to go over the details and to get this stuff done. We want to get it done. He wants to get it done. We're also working very much with South Korea. 한미는 그동안 대북 협상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우리 정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실질적인 조치들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 오후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열립니다. 일본은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만큼 후속 조치에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3국 간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미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핵화의 검증도 일부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정 직후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미 정상 공동 성명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지칭하며 우리는 워게임을 중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한 인터뷰에서도 북미 간 협상이 잘 진행되는 한 워게임을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연합훈련 전체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으로 지목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m very happy abo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war games anymore, which you know how expensive that is.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뒤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하는 동안이란 전제를 달고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성명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워게임이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한미 군사훈련을 워게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MBC는 펜스 부통령실 관계자가 한미 간 통상적 준비태세 훈련은 계속하되 매년 2차례 하는 군사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단 대상 훈련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맥스 썬더, 독수리 훈련을 지목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매티스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밝혀 즉흥적 발언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어제 북미 회담에 대해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물론 특히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습니다만은 비판 여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여론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포장만 근사했지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압축되는 여론도 있고요.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그런 많은 비판들을 보면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뭐 그동안에 여태까지 얘기가 나온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미국 언론이 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회담 내용이 애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이나 아니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는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역시 지금 어저께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어저께 나온 것이 하나의 시작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또한 다가올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제에 이어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 문정인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문정인 교수님을 다시 모셨는데 아마 문 교수께서도 어저께 저하고 인터뷰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의 반응을 다 다시 한번 체크하셨을 테고요. 그에 따라서 문정인 교수의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어찌 보면 집대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다 보셨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반론들. 그렇죠. 대부분 봤습니다. 대부분 보셨습니까? 예. 제가 드린 질문이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더 큰데 그에 대한 문 교수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우선 미국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좀 희망적으로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겁니까? 글쎄 뭐 일반적인 그 비판적인 논조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이 승자고 미국이 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실패를 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놀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들어가 있더군요. 네, 그런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워낙 뭐 강경파니까. 예. 전부 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외교 아니거든요.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되죠. 예. 그러나 외교에서는 윈윈. 모든 국가가 그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승자가 되는 예. 그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패자는 없고요. 미국, 북한 모두 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자꾸 그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빠져서 어디가 승자고 어디가 패자냐. 그걸 그 영어로 그 렐라티브 게인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얻고 이러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다른 전문가 한 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부분은 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왜 꼭 미국 여론 프레임에 갇혀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그러면 걸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왜 하루 전까지 사전에 계속 CBID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매우 자신 있게 얘기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들어간다고 해놓고 왜 빠졌어라고 반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걸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네.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이제 분명히 얘기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예. 하나는 CBID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예. 혜택이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타임 프레이밍입니다. 이걸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서 CBID를 성취해내자. 예. 그러려고 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체제 안전 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일종의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두루밍술한 것 같지만은 예.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없고 일반적이고 심지어 추상적인 합의만 했다. 예.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작업해 나가야 되겠죠. 예. 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범위는 뭔가? 예.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요걸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북이 또 전향적으로 나와서 예. 북이 갖고 있는 핵탄두라든가 ICBM 같은 것을 전향적으로 먼저 폐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직도 변수는 많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면 문 교수께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보실 때 네.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입구가 일단 커야 되니까 거기서 큰 것을 미국이 북한 측으로부터 얻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차 폐기로 가는 것인데 북한 쪽 입장에선 처음부터 단계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측의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든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 그런 안을 갖고 가는데 북한이 그걸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판을 깨든가 예. 아니면 아니면 컴프로마이즈에서 서로 사실상 새로운 합의를 하든가.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산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컴프로마이즈 외교적인 예. 어떤 협상. 타협의 예. 타협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 그렇게 매섭게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타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승리자는 중국인 것 같다. 중국이 진짜 승리자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년 동안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감 완화와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원했고 갑자기 두 가지 다 얻은 셈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듣자면 좀 매우 서운하게 들릴 그런 평가이기도 한데. 그 타임즈가 보는 시각이야말로 예. 과거 관성에 젖은 생각입니다. 예. 소위 냉전적 사고에 젖은 그런 시각에서 보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원했던 건 세 가지거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예.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는 모든 현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타결하자. 예.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거에다가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소위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 하나는 쌍중단은 뭐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은 잠정 중단하면은 예. 미국과 한국도 연합군사 훈련과 연습을 잠정 중단하자. 그리고 두 번째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하고 예. 한반도의 평화 체제하고 연동시켜서 풀어나가자. 그러면 이런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구상들이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국만이 얻어가는 건가? 아니면 관련 국가들 모두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정책만 받아들여졌다는 게 아니고 미국, 한국, 북한, 일본 할 거 없이 관련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협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타임지 접근 같은 것들이 정말 냉전적 사고를 가져서 예. 외교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편가름을 하는 이런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다시 것 말하면 같습니다. 타임지의 분석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윈윈의 결과이지 승패의 결과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VID 명시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전략이 실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라면 아주 궁극적으로 보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결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을 안 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 부분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은 한반도의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목표에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다라고 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를 할 때 예. 완전한 비핵화는 CBID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논의를 했고 예. 북측도 그걸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그 선언문을 보게 되면 예. 판문점에서도 재확약을 했지만 연계되어 이번에도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분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CBID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예. 이런 함의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문 교수님의 판단은 제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하자면 CBID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으나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내포된 CBID를 내포한 비핵화 선언을 세 사람의 원형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센터사 선언에 그것이 원형돼서 적용돼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는 안 됐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CBID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요. 2003년 12월에 맞습니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할 때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 CBID라는 용어 자체도 누가 만들었냐면요. 마크 그룸 브리지라고 하는 당시 존 볼튼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의 보좌관이었던 친구가 만든 용어였어요. 이게 큰 용어가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CBID가 자꾸 적용되다 보니까 신주단지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나 CBID나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비핵화 하려고 하면은 완전한 범위가 완전한 거예요. 그건 핵시설, 물질, 핵탄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아마 완전한 비핵화를 좀 더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 그렇죠. 개념? 근데 이제 북에서 그걸 받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리비아 모델해서 북한에게 황복을 받는 그런 인상을 주니까 북한은 CBID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CBID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교체된 것은 바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건데 이걸 갖고 CBID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회담 자체가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다음 단계는 뭐 어저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 쪽에서 며칠 내 핵 미사일 관련한 어떤 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 즉 반대자들이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밝혔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국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한다라고 발표를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모르죠.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된 어떤 구체적 행보를 북한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지금 미국 측에서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표로 이제 선임이 됐고 지금 북한 측에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북한 측에서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 사실은 어제 상황하고 오늘은 좀 달라진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비판 여론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다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긴 한데 한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굳이 주체적으로 설득해서 나서야 될 어떤 무슨 상황이 있는 것인가는 거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예. 소위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 예. 그 핵무기 없는 한반도 만드는 것, 그리고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안 한다. 예. 군사행동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죠. 예.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광에서 예. 이제는 평화 애호자로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같이 가야 되겠죠. 예. 우리 전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한 배를 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재인 교수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잠시 또 뉴스룸을 잠깐 접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다음에 3부로 이어갈 텐데 3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후보자들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 중에는 최재성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도 아직 뭐 확정은 안 됐다고 저한테 하는데 왜냐하면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